자신의 일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이어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입국하는 대로 광주로 가 사죄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귀국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임무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오전 5시 20분쯤 입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탑승 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특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광주에 가고 싶지만 못 가게 된다면 그것도 제 운명이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벌 받아야 한다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오전에 5시 20분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본인 입장에서 광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네. 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진 입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바로 뭐 입국한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체포영장 발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우원 씨하고는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그 뭐 수사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불구속 수사를 할 거고, 그리고 전우원 씨는 입국한 대로 바로 본인이 뜻이 있으면은 광주 내려가면은 얼마든지 사죄도 할 수 있고 참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예. 잡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선고 안 예, 됐기 때문에 예, 뭐- 임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예, 체포영장이 신청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체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전원 씨 같은 경우는 자수 형식이기 때문에 그 뭐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당분간 임의 수사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네. 일단은 임의 수사를 한동안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그 본인이 뜻만 있으면은 광주 가는 일정을 내는 데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질렀다.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 예.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 미국에서 이런 마약 투약을 한 것도 국내에 들어와서는 처벌이 됩니까? 그게 뭐 전우원 씨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아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네. 속인주의를 기반으로 이제 속지주의를 일부 절충하고 있는데,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처벌한다. 국내외 범행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거기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전우원 씨가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처벌할 수 있고요. 아하. 그런데 만약에 그 형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우원 씨가 혹시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은 우리가 관할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하는데 전우원 씨는 병역도 국내에서 마쳤다는 거고 네. 본인도 국적에 대해 별말이 없는 거 보면은 아마 우리 국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적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 예. 만약 한국 국적이 있다면 처벌은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자수를 하면 좀 형량이 감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좀 예, 있는데 예. 마약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형법에 보면 마약이든 뭐든 자수를 하게 되면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면제라는 거는 처벌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예, 검찰이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을 아예 안 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기소된 다음에도 법원에서 그 감면 규정을 이용해서 그 형을 면제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도 감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형량의 절반 이하로 감형시켜주고, 네. 그리고 또 감경한 다음에 집행유예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하. 이 전우원 씨의 자수는 형량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전우원 씨는 여러 가지 폭로를 했단 말이죠. 이 그렇죠. 폭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본인의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제 검은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법적으로 신분상 불리한 얘기를 할수록 뭐 신빙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일부러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일단은 신빙성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이 전우원 씨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리고 또 그 말을 하기 전부터 마약을 투약해왔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마약 투약을 한 사람들은 환각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진술을 신빙성을 크게 높이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전우원 씨가 한 얘기가 과연 정말로
그 법원에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나 그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특히 이 전우원 씨가 어떤 일부 뭐 시민 언론이라는 곳과 인터뷰한 데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족들이 전 대통령을 암살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환각 상태에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전우원 씨 말만 갖고는 신빙성을 주기 좀 어렵고 이게 비자금이 있는 점들을 확인하려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네. 전우원 씨의 이런 얘기가 그런 환각 상태인 점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인 얘기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저 인터뷰에서 또 유튜브에서 한 얘기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정도 진술 갖고는 압수수색영장이 일반적으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게 밝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면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로 만에 하나 전 대통령 집안에 그런 금고가 있고 비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참 시끄러웠는데 네. 그 돈들을 이미 어디 치웠으면 치웠지 압수수색 당할 리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 전우원 씨의 이런 저 비자금 관련된 주장은 거의 해프닝으로 끝나야지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실체가 확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제 전우원 씨의 폭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사실인지 확인하자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증거들 이외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한들 저는 지금 법 체계 안에서 심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직접 가서 사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거가 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이제 법 체계 안에서 심판되기도 어렵다. 이 본인도 다 아는 부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법 체계 안에서 심판되기도 어렵다라는 건 이제 저 추징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추징 관련해서는 그 작년 7월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 대법원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추징 관련해서 2013년 7월 달에 이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 개정됐는데 그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서는 신설된 규정이 뭐냐면은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그 생겼던 그 압류나 추징은 무효라는 거거든요.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사망한 이상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은 그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걸 알고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것을 이제 그 취득했고 그 취득 일자가 2013년 7월 12일 이후가 아니라면은 뭐 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재산형 집행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 본인도 그런 얘기까지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환각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비상장 주식 지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떻게 숨겼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은 그래도 좀 구체적이란 말이죠. 뭐 그 정도가 구체적이긴 한데 사실은 구체적인 수준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고 여기서 좀 더 진짜 자신이 내부자로서 증거가 될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려면은 그런데 사용된 회사 이름이라든가 그런 실행 행위를 했던 뭐 실무 관계자 이름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이 정도 뭐 일반적인 논적인 수준의 진술을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을 다 못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추징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좀 고쳐진 개정된 법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징이 되는데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원칙은 범죄자
몰수 추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 신설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추징 조항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이 불가능하고요. 2013년 7월 12일 이후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합니다만은 그것도 그 재산 취득자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걸 알고서 그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서 추징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검찰에서 확보한 자금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추징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추징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앞서서 이제 좀 명확하지는 않다. 즉 증거가 명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했던가? 회사가 도와줘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거기에 실무자가 누구였다. 이 정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처벌을 가능한 겁니까? 비자금은 말이죠. 일단 비자금 형성이라는 게 말이 비자금인데 형법적으로는 뭐 거의 횡령죄가 되거든요. 근데 횡령죄는 제일 길어야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를 시작해 보면 1988년부터 15년이면 2003년인데요. 지금부터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벌써 공소시효는 다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및 규제 관한 법률도 2001년에 제정됐는데 수익 은닉 및 규제도 이게 뭐 은닉을 한 것이 공소시효가 길면 7년이기 때문에 2008년 정도에 이미 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15년 이상 이전에 모든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그 비자금 조성 은닉과 관련해서 누군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는 이미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사죄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죄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우원 씨의 이야기를 또 듣고 마지막 또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말로 저의 가족의 죄가 너무나 컸고 그거를 가족들이 저에게 숨겨왔다는 걸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기주의적이고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쳐 왔던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사죄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단체에서는 이제 뭐 사죄하러 내려온 다음에 따뜻하게 맞아주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와는 또 다른 방식의 또 사죄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도 얘기가 많은데 법적인 사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죄가 또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뭐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전우원 씨는 그 5.18 시점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기부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 단체하고의 상징적인 무슨 뭐 기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우원 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책임질 방법도 없거든요. 본인으로서는 그냥 가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죄를 하는 것이 그 최선일 거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외에 민사상 배상을 한다라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게 대상자가 본인이 배상할 대상자가 누군지 선택할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선택할 만한 충분한 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문이기 때문에 전우원 씨의 경우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 정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앞서서 이제 마약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울증 치료나 병원에 입원했던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우울증을 포함해서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약간 자기가 진심이 어린 말이 아니고 혼란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의 경우에도 신빙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5시 20분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